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가 김성애입니다. 시장님, 대전 영시축제 둘러싸고 대전 시민들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빚을 지고 연예인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님 또 치적쌓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이게 국민의힘 지방의원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올해 영시축제 210만 명 방문했고 4천억 원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하셨는데 대전 시민이 144만 명인데 120만 명이 와서 보는 게 이게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는 그걸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하고요. 의원님도 현장에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문광부에서 축제 방문객 지침에 따른 무인 개수기 방법을 통해서 백석대학교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것이 정확히 100%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백석대학교의 네, 통계를 적용한 겁니다. 네. 예, 지자체나 경찰에서는 통상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시장님 보니까 23년 축제 때는 휴대전화 빅데이터망도 활용하셨는데 요즘 그 얘기 없더라고요. 이게 열감지기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 2명 찍히는 거라서 제가 뭐 숫자를 꼭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예. 상태에서 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났다라고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면 원래 월척이라는 게 30cm짜리 잡았으면 내가 팔뚝만한 거 잡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뭐 알아듣는데 2m짜리 잡았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님의 강조를 너무 하시다 보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의뢰한 백석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럼 막간에 하신 말씀을 또 반복하시기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자, 두 번째는 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공동 주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비영리 단체이고요. 취약계층 코로나 지원 등 다양한 사회 지원을 위해서 힘쓰는 단체인데 아까 한병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자료를 대전시에서 안 주려고 그러냐고 봤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 영시축제 지원하는 23년부터 기부금의 90%를 축제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취약계층 지원이나 재난복구에 21년, 22년엔 4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사용했는데 영시축제가 시작된 이후로는 2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강조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결국은 취약계층으로 가야 될 기부금을 지금 시행사를 쓰는 건데 좀 볼썽사납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시가 예산을 마련하셔서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지금 취약계층에 나가고 있는 돈을 쓰시는 게 맞나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시간 끊어주시고요. 송성철 증인 앞으로 좀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관련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정홍기 증인하고 장영순 참고인은 제가 순서대로 모실 테니까 계시다가 말씀드리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대전중앙청과 대표로서 30년 동안 농산물 시장에서 영업을 해오고 계시는데 이게 공공시설에서 하시는 영업이라서 좀 공공시설에 운영하시는 데 대한 좀 사명감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개설자인 대전시하고도 충돌을 하시는 모습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전, 충남, 세종, 항원 노조에서 대전중앙청과 하역비 인상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셨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왜 하셨죠? 시장관리위원회에서 하역비를 인상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장윤성 위원장도 시장관리위원장이고 저도 운영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표님, 예. 그러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올해 5월 말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하기를 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경매 여건 조성을 위해서 도매법인이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걸 어디서 했냐면 가락시장의 분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가락시장에서도 같은 이유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굉장히 권위 있는 국가기관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서 지금 노사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판단하셨으니까 대표님도 여기 따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계약 관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제 관례적인 것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했으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4월 9일에 항원노조가 하역노임 인상안 심의를 시장관리위원회 공식 요청을 하면서 법인의 동의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만 거부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인상안에 동의한 2개 도매 법인도 있고 이후 대덕구의 오정 농산물 시장의 도매 법인도 항원노조의 하역비 인상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만 유독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신 건데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권한이 있고 다른 법인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끊어주시고 장영순 참고인 모시겠습니다. 예,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장영수 참고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역비 인상을 왜 요구하셨죠? 저희가 6일 근무에 평균 80시간씩을 일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인력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노동 강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역비는 통상 3년을 주기로 제한적으로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물가 상승하고 감행하면 실질 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인난이 심각해서 하역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하고 필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전체요? 예. 예, 60. 종사원 수, 하역 작업에 대전중앙청과의 21명입니다. 21명이고요. 이분들 그럼 지금 생계가 굉장히 어려우신 상태겠네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이 중에서 노은물류라는 회사를 중앙청과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로 초창기부터 6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15명은 지금 네. 무정동 도매시장에서 우리 조합원들하고 같이 인건비를 나눠 먹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시간 끊어주시고 전홍기 증인을 좀 모시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걸 위증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 알고 나오 계시는 거죠? 예. 예, 노은물류 설립하기 전에 대전중앙청과 관리부장으로 몇 년 일하셨어요? 9년 정도 했습니다. 네? 9년. 예, 그러셨는데 지금 하역 중단하고 나서 항원노조가 하역 중단을 5월 2일에 하고 나서 5일 만에 노은물류 설립했는데 이거 회사 설립 누구랑 상의하셨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해한 사람은 없고요. 제 네, 판단으로 됐습니다. 해서 법인 등기 2명이나 사내이사, 항원노조 조합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사직을 미끼로 조합 탈퇴를 종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인 등기상 지금 2명 있는 사내 이사를 이사직을 주겠다라고 해서 조합 탈퇴를 종용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하원노조에서 이제 업무 중단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탈퇴해갖고 우리한테 온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총.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로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도로변 가설 건축물 관련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사무실이나 휴게용으로 설치를 쉽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요. 뉴스부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리막길 도로 왼쪽에서 갑자기 큰 화물차가 나타나더니 맞은편 건물을 덮칩니다. 화물차는 곧바로 건물과 함께 바로 옆 한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건물은 강원도 정선군청이 주차관리 업무 대기실로 쓰던 조립식 컨테이너였습니다. 당시 직원 3명이 내부에 있었는데 차량과 함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사도로 20대와 30대 정선군청 직원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직원과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한 번만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수원에서도 시내버스가 환경위원 쉼터 가설 건축물을 덮친 적이 있고요.
지난 8월에 대구에서도 졸음운전자가 도로에 컨테이너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해서 이 가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사고가 생각보다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전시 현황을 좀 보니까요. 대전시에 가설 건축물이 214개가 있는데 사람이 근무, 대기, 휴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72개. 그중에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이 17개입니다. 지금 시청에다가 충돌 방지 장치 등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0건이라고 아예 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돌아왔더라고요. 도로나 인도 위에 올라와 있거나 울타리 안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들도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이랑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2번 사진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거 대전 현황인데요. 대전시 사용 주차 관리용, 대전시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 관리용 가설 건축물 비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 168번지도 보면요.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앞에 화분 몇 개가 있는 게 안전 대책의 다인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동구 원동 3하고 또 대덕구 대화동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율방범대 건물인데 건축법 20조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의 허가 신고 수리권자는 지자체장이고요. 책임 있는 분들이신데 이 안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추가 한번 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국회에서 안전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도 필요한데 자치단체장께서 좀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 끊어주시고요. 아까 전에 질문을 좀 덜 드려서 장형숙 참고인 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송성철 증인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나이 드신 분 앞에 나와서 증언대 세워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뒤에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언 이어서 가겠습니다. 공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801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예, 이 법은 무슨 법이냐 하면 6살 이하의 아동에게, 9살 미만의 아동에게는 노동을 시킬 수 없다. 9살부터 13살한테는 하루에 9시간 이상, 주 48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은 하루 12시간 이상, 주 69시간 이상 시키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무슨 저런 무도한 얘기를 하나 싶은데 이 당시에 영국에 그랬습니다. 왜냐? 일이 필요하니까 일을 시키려고 하면 내 자식인데 내가 일을 못 시킬 게 뭐 있냐? 4살짜리 애를 끈에다 묶어갖고 굴뚝 청소를 시키는 게 이 당시에 영국이었습니다. 완전히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동들에 대한 노동을 중단시키고 나서 조금씩 사정이 개선되었고 우리나라도의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이 영국의 공장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뭐 일장 훈계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번에 노원 물류를 새로 만드신 것, 지금 증인께서는 증인이 안 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여기서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노동자들끼리 싸움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노원 물류는 직원들이 있느냐? 직원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이사들이 각각 구해온 사람들이 하청에 재하청을 줘서 엄청나게 싼 인건비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는 항만 노동자들이 지금 그쪽으로 옮겨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생산자를 위해서 했다라고 강변하시는데 사장님, 이 대표님, 생산자만 사람이 아닙니다. 생산자도 사람이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놔두면 일하겠다는 사람인데 더 싸게 일하겠다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비싸게 주고 시키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가 있는 것이고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최저한으로 이만큼은 줘야 된다는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걸 지금 대표님이 깨고 계시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이 있으실 텐데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시장 분야 전체가 굉장히 근로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시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 인상 자체가 이런 회사나 이런 데와 달라서 인상 자체도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로 해서 이 발단이 됐다는 자체도 저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복직만 시켜주면 저희가 어느 것도 할 일이 없어요. 원상 복직만 시켜주셔서 얘들 일만 시키면 됩니다.
그 어려운 일도 하루에 13시간 평균이래요. 그 지금 오정동에 가 있는 사람들은 기존 있는 사람들이 24% 정도 임금이 감액돼 가지고 거기가 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가버리면 사람 못 구해요, 지금. 시장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